2021학년도 6월 29번부터 33번 같이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먼저 볼 텐데요. 자, 29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한 단락 읽고 지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디지털세가 본문 2단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1번은 어때요?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과제 뭐 이렇게 보면 기억을 근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 부분 읽고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2번은 A 부분 이렇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A 읽고 한번 덤벼볼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역시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부문에서 A 부분 읽고 한번 덤벼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허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발명에 대한, 자, 먼저 특허권이 나오죠.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를 출원하고요, 내고요. 그리고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어떤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특허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한편 영업비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정도 얘기해 줬어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 요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9번 한번 덤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그 다음에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어요. 자, 뭐가 있었습니까? 얘기들 모두 지식재산이다. 그리고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다? 지식재산이다. 그리고 ICT 산업에 이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본다면 공통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 한번 걸어볼게요.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절차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뭐 다른 단락에 또 영업비밀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1단락에서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특허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특허를 내고요. 그 다음에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나와 있지만 영업비밀은 절차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단락에도 안 나온다면 정답은 2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3번 선지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열티가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것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 이것도 역시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30번은 디지털세니까 이제 다음 단락 열심히 읽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자,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자, 일부 국가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디지털세는 뭐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이 나오네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인세 감소 체크해 놓을게요. 자,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입니다.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디지털세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세금이다?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누구는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세금이다? 이윤에 관한 세금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다시 디지털세는 수입, 법인세는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이제 쌤이랑 또 한 단락을 읽었기 때문에 30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30번에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자, 2번 선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읽은 바로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강화하지 않는다, 잘은 모르겠으나 뭔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류예요.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아무 말 대잔치를 해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디지털세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된 거죠? 수입과 연관된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했다. 이것도 아무 말 대잔치인 게 우리가 이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죠? 이윤은 수입에서 뭘 뺀 거죠?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읽은 바로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자, 3번 선지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읽은 거는요.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자,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디지털세가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어디에 부과되는 것이다? 수입에 부과되는 것이다. 방금 읽었잖아요. 수입에 부과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답은 일단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일단 자회사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왜냐하면 법인세 자체는 뭐랑 연관이 있죠? 이윤과 연관이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은 아까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A도 문제화가 따로 또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대요.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요. 자, Z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웁니다. 세워서 특허 사용의 권한을 부여해요. 특허 사용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회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겠죠? 자,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결과 Z사는 B국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뭐 할 수 있다? 최소화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A국이 있어요. 이 A국이 법인세율이 낮아요.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B국은 높아요. 그리고 A국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 사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국은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법인세율이 높아요. 자, 법인세는 아까 이윤이라는 것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B국이 어떤 수입을 얻어요? 수입을 얻어요. 그리고 비용을 빼야 돼요. 근데 비용을 로열티 지불을 해요. 로열티를 지불하겠죠? 그러면 남은 게 바로 뭐예요? 이윤이에요. 납득이 되죠? 자, 그러면 B국 같은 경우는 이윤이 줄어들 거예요. 로열티 때문에요. 그런데 B국은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내겠죠? 자, 그런데 A국은
어때요? 특허 사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국가입니다. 로열티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로열티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국 같은 경우는 수입도 늘 테고요. 이윤도 늘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법인세는 이윤과 연관된 거니까요. A국은 이윤이 느는 만큼 뭐를 더 내야 돼요? 법인세율은 더 내야 돼요. 법인세는 더 내야 돼요. 하지만 A국이 어떤 나라죠?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요,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다소 방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그 회사 자체에는 이득이 될 리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세 도입에 다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29번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번 선지 이제 한번 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는 뭐죠? 당연히 디지털세입니다. 이거 아까 지웠어도 됐네요. 이게 디지털세잖아요. 도입의 배경은 당연히 법인세율이, 그러니까 법인세의 감소에 있겠죠. 법인세를 많이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어떻게 이용되었어요? 로열티가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처리를 통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쓰였었죠. 그러니까 4번 선지도 가능하고요. 자, 5번 선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절차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자, 이제 30번 가볼게요. 30번 가보면요. 자, 3번 선지를 볼게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이 적극적이다. 무조건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국제적인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려고 디지털세 도입에 유보적인 국가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고요. 4번 선지에서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뭘 줄일 수 있는 거죠?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납득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답은 일단 나왔어요. 1번 선지도 한번 덤벼라 볼게요. 안 되면 추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디지털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기업이죠? ICT 산업과 연관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매기려고 하는 세금이에요. 괜찮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되게 지식재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 입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은 영업비밀을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시 개발할 의욕 이런 것들이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업들에 되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읽었죠? 지금 기억 부분도 읽었고 A 부분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지금 A가 또 따로 문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덤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 봤을 때 33번이 더 간단해 보입니다. 아까 A국, B국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요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Z사는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윤을 A국에
몰아줬기 때문이죠. A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윤을 A국한테 몰아줌으로써 법인세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선지는 맞겠죠? 자, A국 자회사가 거두들이는 수입은 늘어나겠죠. 왜? A국이 로열티를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입에다가 뭘 뺀 거죠? 비용을 뺀 거니까요. 맞습니까? 로열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줄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합니다. 왜요? 로열티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인세를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은 늘려야 뭘? 이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재반 비용은 아까 언급됐던 로열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1번도 같은 라인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자, 기업 내용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 요거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가설은 바로 밑에 나와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 자, 이윤의 비율은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뭐하다? 이윤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꼼수를 쓴다는 거죠.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가설이 만약에 참이라면 뭐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가 있겠다. 꼼수를 쓰는 거니까 디지털세를 부과하자. 요 내용이겠죠. 한번 가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수입이에요. 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뭐하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이윤에 부과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입에서 뭘 뺀 거죠? 비용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어떤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예요? 적절하게 세금을 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입이 많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수입이 적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납득이 되죠? 자, 2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라고 돼 있어요. 이 자회사에예요. 로열티를 지출하면 안 되겠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로열티를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몇 번 문제, 33번 문제랑 31번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자,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자, 그래서 재반 비용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주어입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뭐예요? 재반 비용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 로열티가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용이라고 친다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틀렸네요. 네 번째,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비금 쳐놓을게요. 자, 수입에 대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 어떻게 줄였죠? 로열티를 지출한 거죠. 그죠?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완벽한 내용이네요. 자, 5번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자, 지금 어때요? 높은 국가예요. 자, 그래서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요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윤의 비율은요. 이윤의 비율은 작아야 되겠죠. 법인세율이 뭐 하는 국가일수록 낮은 국가일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윤이 높아도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의 비율이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수율이 낮은 국가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납득되죠? 자, 이제 32번 요거 문제만 남았는데요. A를 적용하여 이 부분이에요. 자, A 부분 열심히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자, A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당연히 져야 되겠죠.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돈 써서 기술 개발했더니 누군가 베껴버려요. 그러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엔 지식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납득이 되죠? 자,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무슨 비용? 손해가 중요한 말이에요. 유인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인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뭐라 부른다? 접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소수 사람만 돈을 번다. 이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발생되는 손해를 유인비용, 약할수록 유인비용, 그 다음에 강할수록 무슨 비용? 접근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자, 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적 수준이 나오네요.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적 수준 어디서 봤죠 우리가요? 최적 수준 바로 몇 번? 29번에 몇 번 선지? 1번 선지 이렇게 해서 지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합니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게 어떤 수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죠?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얘네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뭐한 것?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특허 보호 수준이 뭐하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클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부분 연관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문제겠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국이 있어요.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될 수가 없죠. 소득이 낮은데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요.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보호 정책 이꼴 얼마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가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선지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만약에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요. 자, S국의 유인 비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인 비용이 어떤 비용이었었죠? 어떤 비용이었었죠? 자, 비용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피해예요, 피해. 맞습니까, 얘기들? 그리고 유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이 재산권 보호가 덜 일어났을 때 발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기들? 그래서 유인 비용, 다른 말로 뭐라고요? 피해를 현재보다 크게 인식을 해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맞는 내용이네요. 자, 2번 선지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낮을 때예요. 높을 때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식재산 창출의 의욕 저하로 인한 손해가 뭐예요?
더 심각하겠군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발생하는 게 뭐였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유인 비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을 때가 당연히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하니 손해거든요.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심각하다. 맞는 내용이죠. 자,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만약에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B금 쳐놓을게요. 맞습니까? 자, 판단했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 심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피해가 발생할 테고 여기에 대한 피해 이름이 무슨 비용이에요? 바로 접근 비용이겠죠. 맞습니까? 접근 비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B금 쳐놓을게요. 자, 접근 비용이 뭐라 그랬죠? 피해 이름이에요. 피해를 높이고 라고 돼 있는데 피해를 어떻게 높여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만약에 낮춘다면 접근 비용은 줄어들 테고요. 뭐가 높아질까요? 반대로 유인 비용은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얘기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납득이 되죠? 자,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유인 비용과 그 다음에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다? 아까 본문 그대로죠? 낮아졌다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문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국가보다 더 뭐가?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5번.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여요. 그러면 이제 뭐는 줄겠죠? 유인 비용은 떨어질 테고 접근 비용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겠죠. 다른 말로 유인 비용은 감소할 테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이름이 무슨 비용이었었죠? 접근 비용이었어요. 이 접근 비용은 증가하는 것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